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집값은 아직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기 전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들과 투자자들의 바람처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시금 상승 국면에 또 진입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맞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이 수요병을 한 방에 또 타파해 주실 분입니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동산이용 박성일 팀장입니다. 딱 그 주중의 중간이죠. 저를 좀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다린 만큼이나 보람된 그런 수요일을 될 수 있도록 제가 부동산 관련 정보들 찬찬히 차근차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왔던 그 내용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나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와 전월세 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부동산 심리 지수, 그리고 또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 비율에 대한 부분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식도 화랑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부동산 값은 올라간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지방에 대한 부동산들은 좀 이제 약간 뒷전인 상황이고 수도권에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신다면 부동산 얼른 접근해야 되겠다. 아니면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맥락도 잡아보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해봤습니다. 강의 열심히 준비해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이제 동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진 않지만 금액은 꾸준히 뭐 우상향은 했다곤 하지만 이렇게 뭔가 등락을 보인다든지 하루아침에 시장이 빨리빨리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은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점점 이런 스피드감 있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고 플랜을 짰다가도 빨리빨리 바꿔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이런 분들이 또 찾는 자리가 있다고 하죠. 어떤 자리죠? 네, 저희 동산이용 세미나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 자산이다 보니까 주식이나 뭐 채권 그리고 현금 이런 것과는 달리 조금 처분하기도 어렵고 매수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돈이 될까?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권역에서는 지금 재건축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가깝고 재개발 투자로 많이 선회하신 모양새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 원초적인 부분부터 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2026년 하반기 이후에 어떻게 재개발 트렌드가 변동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적인 부분들 다 준비해놨으니까 내일 있을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강의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올 초에도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로 인해서 한번 떠들썩했지만 하반기 이후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뭐 지방선거도 있었고 앞으로 또 나올 규제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는 이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이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은 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앞으로 이 하반기 우리는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집이 없는 분들이 지금 박스경제TV를 보고 계실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긴 하는데요.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이나 뭐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그 집 없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지인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요. 뭐 자녀분들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집을 사세요라고 했을 때 집 사야지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리고 지금 내가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로 작용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026년 상반기가 보름 남았습니다. 이 보름 남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 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집값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서울과 수도권 이 지역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직 기회의 땅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강의를 좀 널찍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권역까지도 준비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강의에 앞서서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자체만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14억, 15억, 16억을 넘어섰다 이런 그 신문 기사가 나왔었고 실제로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평균 집값이 10억을 넘었다라는 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도 가격이 평균적으로 많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것들 할 것 없이 10억 이상 평균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었으니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평균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주택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0억 1천만 원이 평균적으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억 3천만 원이 평균 가격이 나왔고요. 단독주택은 12억, 연립주택은 거의 4억에 육박하는 그 가격까지 올라오게 된 것인데 이거를 그냥 올랐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더 얼마만큼 올라갈 것 같은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 가격은 5년 안에 20% 최소입니다. 최소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 20%에서 가장 많이 견인할 것이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뛰는 게 덜할지언정 얘마저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 퍼센테이지가 좀 융합된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이 20%가 작은 숫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불과 2억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억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앞으로 최소 20% 올라간다 기정사실로 깔아놓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한 주 내내 분석한 자료이기도 한데요. 왼편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그리고 수도권 그 지역에 이제 열 화상 카메라로 찍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좀 전국 전도처럼 이렇게 나오죠. 지도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열화상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어디가 뜨거운가 이걸 지도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동산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금 수도권 시장과 전국의 시장이 뜨거운 곳들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수도권 권역과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들
그리고 광역시권에서도 계속해서 열이 오르는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뛴다뿐만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늘고 있다로 봐도 무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일단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전국 전도에서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계속해서 뒤돌아서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왜 동그라미를 안 쳤냐?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고 싶을 만한 곳들도 있어요. 있는데 열이 조금 덜 가해진 곳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소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밖에 날 곳들이 딱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안 친 데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소멸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합쳐질 지역 이런 것들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열이 없는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빠르게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처분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넣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6년 5월 달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가 좀 많이 사람들이 몰리냐 그리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냐 서울만 한정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좀 이제 잘려있는 구간도 있는데 좀 핵심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광진구에서는 자양동이나 광장동 일대, 구이동 일대 이런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전체적인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뭐 동북권역에서는 뭐 노도강의 그쪽 지역들도 열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한강변 일대에서 뜨문뜨문하게 이렇게 열이 오르는 곳들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열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 지도는요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나온 지도입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것인데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서울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 이거를 좀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과 뒤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딱 똑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열이 더 많이 올랐구나. 4년 전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022년에 있었던 일들이 벌어졌었던 일이 앞으로 2027년, 28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빠르면은 26년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2027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주된 논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눈에 우리나라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현재거든요.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4년 전에는 이랬다라는 거죠. 4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 한창 꺾이던 시절이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면 2027년, 28년쯤에는 다시 2022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를 답습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 향방 이런 것들이 예전의 것을 따라간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불이 번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기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무주택자를 제외하고 다주택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투기꾼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쓰레기 투기하는 그 무단 투기 있잖아요. 이 무단 투기하고 단어가 똑같다 보니까 이 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무단 투기의 투기라는 단어와 이 부동산에서의 투기라는 단어 자체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던질 투의 뭐 그 시기 기자가 그 시기의 기자가 내가 특정한 타이밍에 돈을 맞춰서 넣는다. 그러니까 던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서 투자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건데 이 투기라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것과 이제 혼동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기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보시면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인데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내가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을 예전부터 막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임대사업자 내라. 이러면서 그래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돈이 남으니까 또 주택을 사서 그렇게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정부가 또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결국엔 프레임이 이렇게 짜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와 주택수 중과를 억제하는, 내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환원시켜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할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는,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를 합니다. 이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도 건드리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어서, 지금이 6월이잖아요. 다음 달에 그 세제 개편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파급력이 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면은 주택을 있는 걸 팔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좀 투자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은 아파트에는 전혀 친화적이지 않은 시장입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몇 채를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기조인 거고요.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놓은 서울의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좀 뜨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 구리시라든지 아니면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가격 오름폭이 굉장히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뚜렷한 모양새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뒤, 두 달 뒤에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약간 후발적인 그런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를 묶을 겁니다. 그래서 동탄도 곧 있으면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묶어버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거래 부담이 생긴다라는 거죠. 족쇄를 채워놨는데 이 족쇄를 안 채우는 지역에서는 뭐 그냥 어디든 걸어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족쇄를 채워버리면 한정적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들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대출 규제는 앞으로 더 쪼여질 겁니다. 지금 1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받을 수 있고, 15억에서 25억 미만인 경우에는 4억까지 받을 수 있고, 25억 초가 되면 2억 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제라는 것도 결국에 절반씩 깎거나 아니면 25억 이상은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갈아타기에 대한 어려움이 생겨버리고 나니까 이 갈아타기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급지로 옮겨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갈아타기를 할 수 없으니 여유자금으로서 뭔가를 대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을 보고 비웃으면서 또 다른 걸 준비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구리라든지 아니면 동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지역에 이동을 해서 비규제 지역 투자를 통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실리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뭐 일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이런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규제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 상급지 비아파트 투자하자 이러면서 재개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덧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쪽들에 좀 이제 사이드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과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니까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투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수 배제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규제 지역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1억 미만의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꿀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끝까지 강의를 시청해달라고 요청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른편에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 GTX 노선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GTX가 뭐냐면 광역도시철도라 그래서 광역적인 그 지역에서 내가 수도권이나 서울 주요 지역, 그러니까 도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역에 얼마만큼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속철도를 깔아놓은 겁니다. 이 고속철도를 타고 내가 출퇴근이 원활하다 그랬을 때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GTX가 뚫렸을 때 얼마만큼 이게 파급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며, 앞으로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GTX 개통 전후로 5년 내에 투자 적기가 한 번씩은 꼭 옵니다. 이게 GTX 뚫린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한 번씩 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5년 전후에 한 번 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GTX가 뚫리면은 오르는 곳이 있고, 뚫리지 않았는데도 올리는 곳이 있고,
뚫렸는데도 안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과거 시세와 현재 시세는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 시세보다 지금 시세가 조금 떨어져 있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땐 접근하기 수월한 곳들은 접근해 보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주요 업무지구, 이 주요 업무지구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서울의 3도심이죠. 뭐 CBD라든지 YBD, GBD라고 불리는 뭐 광화문, 종로, 을지로, 여의도, 강남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근무지, 주요 근무지와의 시간과 거리는 얼마만큼 되느냐 이걸 비교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30분 출퇴근 시간을 잡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파주 운정에서도 서울역까지 오는데 3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 30분이 안 걸리는 그 도심지까지의 그 거리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운정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왜 오르지 못했냐면 이 지리적인 입지 자체가 북한하고 좀 이제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한테 좀 이제 시선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체재가 너무나도 서북부 지역에는 많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대안이 될 수는 없었는데 여기마저도 나중에 오르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오르는 이런 지역들. 동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마냥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어디가 특정적으로 오른다 그랬을 때 이 열이 다른 데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치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향후 가치 전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하는 시선이나 아니면 여기가 뭐 때문에 뭐 어떻게 오르겠네, 얼마만큼 오르겠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시간,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출구 전략 세우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놨잖아요.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게 엑시시라고 얘기하는 그 바로 매도 시기인 건데 만약에 매도 시기를 잘못 놓치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벌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요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어디가 돈이 될까 한번 따져봤더니 지금 빨간 선으로 제가 경계를 맞춰놓은 이 구간들에서도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20억 넘었다고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20억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곳들도 오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뭐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2년의 비과세 기간을 활용을 한다든지 보유만 해도 비과세라는 건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2년 뒤에 처분할 거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부분만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든 뭐 역세권 빌라든 사가지고 나중에 2년 보유하고 처분만 한다 그래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처분하면서 나중에 이 2년 뒤에 처분할 거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잡혀 있다 그러면 나는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쌍끌이 어선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다. 예.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대안이 될 수 있고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요 며칠간 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예, 기회의 땅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고 가격이 괜찮은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전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액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이 좀 큰 화면이 나와 있는데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D 노선은 제외하시고 GTX A 그리고 GTX B, C 차근차근 개통이 될 겁니다. 개통 시기 자체는 30년, 31년으로 맞춰져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31년, 32년 개통될 예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기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갖고 계신다 그러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오른 현장에서 갈아타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처분을 했을 때 서울을 올라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 보태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도 지금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다. 그런데 그 덜 오른 지역들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가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제약이 있는 곳인가. 만약에 내가 오르는 게
이게 얼마만큼 오를지 아니면 진짜 오를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좀 가져왔는데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를 나눠드릴 거예요. 성공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화성의 동탄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동탄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지금 앞자리가 2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10억대 아파트에서 20억대 아파트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게 비단 한 5년 전만 해도 7억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22억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이제 3배가 넘게 올라간 건데 불과 5년 만에 3배가 올랐다는 건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5년 사이에 가격이 중간중간 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가격대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 가격을 찍은 것인데 이렇게 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이미 선지적으로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만한 퍼센테이지를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7억 원에 산 사람이 만약에 이 금액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실제 차익은 뭐 15억 몇 천만 원에서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은 대략 한 13억에서 14억 가져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갖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비단 이분만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파주 운정의 B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 가격에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갑자기 확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어요. 불과 한 10개월 정도 사이에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이 40% 올랐던 이 아파트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뚝 떨어졌다가 지금 이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샀던 사람이 진짜 영끌로 샀다라고 한다면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만약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들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그 시점이 생긴다 그러면 이 친구도 골든 크로스가 생길 수 있는 것이겠죠. 다시금 고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길 텐데 이거 기다릴 바에야 그냥 내가 좀 더 투자할 수 있고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이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싸다고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어디가 많이 오를지 그리고 어디가 더 유망한지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어디가 많이 몰릴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구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구리나 동탄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아까는 제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라고 했지만 이 2년 보유와 거주까지도 해야만이 여기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거주를 안 했다면 결국에는 내가 세금을 왕창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차익이 많으면 많아질수록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축이 될 수 있는 지방의 부동산들은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동탄도 지금 좀 늦게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 그래도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실 분들 아닌 이상은 접근하시는 걸 좀 지양하시는 게 중요하고 다른 대체제를 찾아 나서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구도심지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즘에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역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들이 완전하게 확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인데 구도심지들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들이 안에 이제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도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딱 베드타운이라고 하는 잠만 자는 공간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생력이 없는 공간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다 그랬을 때는 오를 수 있는 파이와 오르지 못하는 파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시면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계속 고민만 하고 공부만 하다 보면은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입니다. 내가 천년만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하는 주택이라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어쨌든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지역들로 이동을 하겠다.
내가 그 지역에서 토박이로 계속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여기를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외에는 계속해서 지리적인 급지를 올려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 돈을 번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내가 부동산을 사서 얘를 깔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이 집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노후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정 안 되면은 이거 갖다가 주택연금을 만들어내도 이 주택연금으로 나오는 매달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이 보유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의 부동산 오래 갖고 계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돈이 되고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무 곳에나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지금 최초의 5선으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됐다, 앞으로 재개발 난리 날 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재개발이 될 곳과 안 될 곳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뜬구름 잡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역 중심까지 포함을 한 이 경계선 안쪽으로 되도록이면 투자를 하셔라.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냐면, 서울 안에서 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호선 안쪽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2호선 안쪽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제가 경계면을 이렇게 뚜렷하게 정리를 해드린 이유가, 이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안에서도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저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바깥쪽들도 다 개발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텐데, 여기마저도 지금 땅이 없는 게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땅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서울에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구 분화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내가 서울에 집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서울에 집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쪽에 무조건 투자하시면 10년 안에 무조건 2배 오르는 시장이 바로 이 주택시장, 재개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얼마고 뭐 여기가 입지가 좋네, 뭐가 좋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지만 상급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오르는 건 디폴트예요. 깔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얼마만큼 빨리 아파트가 지어지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서울에서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보통 막 한 10년에서 15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전에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서울에서는 20년, 25년, 많게는 30년까지도 걸리던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한다 그러는 것은, 일전에 이 모아타운도 만들어 놓고 신속통합기획도 만들어 놓고 역세권 재개발 사업들도 일을 다 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벌여놓은 거를 다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 놓은 거, 벌여놓은 거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나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 종류별로 지금 조합 설립이 어느 정도까지 빨리 정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지 선정되고 나서부터 기준인 겁니다.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이 됐을 때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계획을 짜가지고 구역 지정하게 되죠. 이 구역 지정한 이후에 세분화해가지고 구역을 여러 개로 쪼갭니다. 이 쪼갠 지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는데 추진위원회는 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사업은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만으로도 가장 빨리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로 후보지에 선정이 되면 절차들이 각각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거, 그리고 계획 수립이 끝나면은 추진위원회, 조합 직접 설립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합 설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거나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한 반년 정도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통합기획도 말 그대로 신속하게 통합해서 재개발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쾌속통합기획이라고 불리는 그 2.0 버전을 지금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역세권 재개발들도 지금 단계적으로 그 단계 축소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도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하는 사업은 시프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라 똑같은 용어예요. 장기 전세 주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식 용칭을 쓰는 것인데 이것도 3, 4년이라고 해놨지만 옛날에는 3, 4년이었거든요. 사전 검토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한 3년, 4년씩 걸렸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절차나 단계를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간들이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 있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단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 입안 요청이라고 하는 이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이 단계가 여기가 초기 재개발이라고 불렸었어요. 초기 재개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초기 재개발이 바로 저 입안 요청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초기 단계의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라고 제가 단계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제한형 후보지 공모를 받을 때 이게 주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연번동의서를 징구 받아가지고 징수를 해서 후보지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초기 재개발 단계입니다.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초초기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기 재개발과 초초기 재개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가 끝나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빠르면은 1년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진다 그러면은 막 2년, 3년까지도 지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네 단계인가 아니면 여기의 단계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투자금이 어떤 데는 급지가 굉장히 좋은데 막 가격이 얼마더라. 그리고 급지가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더라. 이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똑같다고 치면 여기는 급지가 낮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높아? 여기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불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접어들면서 뭐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했다, 뭐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정보들이 취합이 되면서 정리가 되는데 이 정보가 오정보냐, 과정보냐, 아니면 진짜 정보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재개발에서도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고 가격이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단계별로 잘 투자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평당 공사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서울에서는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평당 1,500만 원 공사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하이엔드 공사비는 1,200만 원에서 1,350만 원 정도,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략 850에서 950만 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예상치가 올해 85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850에서 900, 950까지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가기 마련이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2015년에는 이 가격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여기서 50%만 오른다고 해도 평당 한 1,200만 원, 1,300만 원까지 10년 뒤에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당 공사비 1,500은 이미 여의도에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가격이 나오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당 공사비를 900만 원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그런 가격들을 낼 수 있는 현장만 재건축이 가능하고 재개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많이 위축이 될 거예요. 이런 공사비 부분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레미콘 노조 파업 철회됐는데 전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단가라는 게 운행 단가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콘 옮겨주는데 4,200원 올려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 뒤에 또 이제 시위하고 또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때 또 오르겠죠. 떨어질 리는 만무하니까. 기름값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분양가 상승률은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대구가
188.9%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10년 전 대비 분양가 상승률이 이만치 올랐다라는 건 비단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불장이 또 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거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전국적 불장이 온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더 올라가겠죠. 앞으로 지방에서 돈 번 분들이 서울 안 오겠습니까? 사는 건 지방에, 투자는 서울에.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2026년 19억 5천만 원이 중상급지 평균 분양가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는데 내년 가면은 20.7억 그리고 33년, 34년, 35년까지도 넘어간다 그러면 34년 기준으로 지금 분양가가 40억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0억 안 될 것 같죠? 분양가 40억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분양가 절대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분양가 되기 전에 서울 아파트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34평의 분양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분양가가 30억이면 매매가는 그거보다 10억에서 15억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34평은 얼마가 될 것이냐? 40억 보는 겁니다. 40억, 45억, 많게는 50억까지도 넘어갈 거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홀딩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시면서 이 시세 차익을 누리셔라. 급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파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유하시면 계속해서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곳이 바로 이 노량진이 될 것이고 그 외 지역들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울 그리고 수도권 일대에서 오를 만한 곳이 어디냐,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디가 오를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빨간색 표시 구간은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들어갈 분들이 계신다라 그러면 이쪽을 무조건 갖고 계시거나 투자하십시오. 지금 투자하셔도 늦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끌고 가야만이 대한민국 상위 0.1%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하게 지도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 빨간색 구간 안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편하게 그냥 지내십시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안 칠해져 있는 반포라든지 청담이라든지 뭐 아니면 대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구간에다가만 칠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심하시고 그냥 갖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노란선입니다. 이 노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GTX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돈이 될 만한 그런 곳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지역들에서 가지고 있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갖고 계신다 그러시면 계속해서 돈이 되니까 나중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내가 상급지를 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랬을 때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정말 없으신 분들이 재개발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 파란 선으로 그어놓은 지역이라도 재개발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 적은 금액 갖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서울에 등기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디테일하게 어떤 지역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세미나 꼭 참석하셔가지고 그 이야기 들어보시고 만약에 투자 의향이 있으시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상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조건은 매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디를 언제 어떻게 매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전략을 그만큼 잘 짜야 된다라는 건데 열심히 우리 이제 투자금을 모으셨다면 이 예산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 좀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 자리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날짜와 시간, 장소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빠르게 문자 상담 만나볼게요. 478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34평 보유 중입니다. 8년 전에 6억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실거주는 안 했습니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처분하고 서울로 갈아탈까 하는데요.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지역 추천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탄 요즘 핫한 지역이죠. 지금 예전부터 보유를 하셔서 매도하시고 다른 곳, 서울 어디로 가면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많이 축하드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동탄이.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값싸게 매수를 하셨었으니까 지금 아마 차익은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거의 뭐 최소 10몇억 이렇게까지도 하실 텐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가격을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축하드리고 제가 지역이나 그리고 갈아타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라오실 수 있고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러면 올라오시는 걸 추천을 당연히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지역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좀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동탄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GTX-A가 완전 개통이 되게 된다 그러면 삼성역까지도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죠. 동탄역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금 22억, 뭐 23억, 24억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얘도 상대적으로 차익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내가 이걸 타고 그냥 서울로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한번 올라오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팔고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동남권역.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경부선을 타고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얘가 강남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철도를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경부 고속도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걸 타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넘어가는 그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동남부 권역, 그러니까 잠실로 이어지는 권역, 그리고 청담, 압구정, 상성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분을 한다 그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뭐 송파의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강동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명일동 일대의 재건축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의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마포나 성동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경기의 남부 지역에서 지내오셨기 때문에 강북보다는 강남쪽에서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되는 지역들은 동남권역에서 지금 돈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동탄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쪽에서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 일대의 재건축 단지 이런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을 좀 살펴보시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분하시고 나서 돈이 조금 모자라시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구간의 대출 규제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올라가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고 그럼 거기서도 또 먹을 수 있는 파이 분명히 생기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디테일하게 좀 아파트 단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또 오프라인 자리 꼭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오프라인 자리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세미나 매주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세미나가 항상 내용이 바뀌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회가 항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주요.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귀중한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내가 또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고 저희 서울 마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무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여러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